플란더스의 개. 네덜란드에 플란더스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의 앤트워프라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짠 우유를 가지고 와 앤트워프까지 짐수레로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금빛 머리에 귀엽게 생긴 소년의 이름은 네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언제나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은 착한 네로를 칭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네로는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할아버지와 네로는 짐수레에 우유를 싣고 배달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길 옆 풀숲에 큰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개가 쓰러져 있어요. 할아버지와 네로는 개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 큰 병이 났나 본데 어서 수레에 실자. 집으로 데려온 할아버지와 네로는 마루바닥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그 위에 개를 뉘었습니다. 네로는 정성껏 개를 돌보았습니다. 데려온 개의 이름은 파트라슈였습니다. 파트라슈는 새로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의 개였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새 물건을 가득 실은 무거운 짐수레를 하루 종일 끌게 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걸핏하면 마구 때리기도 했어요. 이 쓸모없는 게으름빙이야! 어서 일해야지! 그날도 고되고 힘든 일에 지쳐 파트라슈는 풀숲에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자리에 파트라슈를 버리고 철물장수는 가버렸습니다. 파트라슈, 우리와 함께 살자. 네로는 파트라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네로의 간호 덕분에 파트라슈는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레에 우유를 싣고 있는데 파트라슈가 수레 앞쪽에 손잡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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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움을 아는 파트라슈는 자기가 수레를 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라슈, 넌 이러지 않아도 돼. 파트라슈는 네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고 좀 해다오. 자, 가자, 파트라슈. 할아버지는 파트라슈 덕분에 집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트라슈 덕분에 내가 아주 편안해졌구나. 그날부터 파트라슈는 우유를 배달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파트라슈가 수레를 끌어주자 할아버지는 정말 편해졌습니다. 네로도 파트라슈와 함께 일을 하니 할아버지와 단둘이 일을 했던 때보다도 더 즐거웠어요. 파트라슈, 힘들지 않니? 쉬고 싶을 땐 그늘에서 쉬렴. 우유 배달 일이 끝나면 파트라슈와 네로는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풀밭에 쓰러져 둘은 잠이 들곤 했습니다. 파트라슈, 참 재밌지? 너도 즐겁지? 네로와 파트라슈는 언제나 다정하게 붙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병이 더 악화되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네로야, 이 할아버지가 아프니 네가 힘들겠구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어린 네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우유 배달 일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 파트라슈와 같이 하면 문제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푹 쉬세요. 마을 사람들은 어린 네로를 보며 기특해했습니다. 네로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파트라슈가 있으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네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로는 우유 배달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엔 늘 성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파트라슈, 나 잠깐 갔다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 파트라슈는 네로가 말하는 대로 성당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네로는 한참 후에 힘없는 모습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가자, 파트라슈. 그런 날이면 네로는 파트라슈와도 잘 놀지도 않았고 말도 잘 하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성당 안에 무엇이 있길래 네로가 힘이 없는지 파트라슈는 궁금했습니다. 네로가 왜 저럴까? 네로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요. 어른이 되면 네로는 플란더스에서 태어난 루벤스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당 안에는 훌륭한 그림들과 함께 네로가 좋아하는 루벤스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커다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돈을 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로에게는 그림을 볼 수 있는 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늘 성당에 들어갔다 힘없이 나오곤 했던 것입니다. 난 언제쯤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면. 네로는 언제나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아로아는 네로의 또 다른 친구였습니다. 아로아네 집은 방앗간을 하였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 그리고 아로아가 아름다운 꽃이 잔뜩 피어있는 들판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로아,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네로는 아로아와 파트라슈의 모습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로아의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로아, 내가 네로 같은 가난한 애와는 놀면 안 된다고 했잖니? 아버지, 네로는 착한 애예요. 그러나 아로아의 아버지는 아로아를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로는 무척 슬펐습니다. 네로는 멀어지는 아로아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지금 가난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반드시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드디어 네로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앤트워프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어린이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1등을 하는 어린이에게는 상금도 주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미술대회가 열린다는 벽보가 붙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림을 그려서 대회에 나가야지! 만약 1등을 하면 그 상금으로 할아버지 약도 사드리고 내 물감이랑 스케치북도 사고 네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로는 일하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이 고되어도 피곤한지 몰랐어요. 네로는 늙은 나무꾼이 앉아서 생각을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트라슈도 그림을 그리는 네로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파트라슈, 상금을 타게 되면 내겐 뭘 선물할까? 네로는 겨울이 오는지도 모르고 온 정성을 그림을 그리는 데 쏟았습니다. 첫눈이 내릴 무렵 네로의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제발 1등이 되었으면. 네로는 그림을 대회장에 냈습니다. 대회가 끝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몹시 춥고 눈도 내리는 밤이었지요. 네로는 눈길 위에서 예쁜 인형을 주었습니다. 파트라슈, 아로아에게 갖다 주자. 아주 좋아할 거야. 네로는 아로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로아의 방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네로, 이 밤중에 웬일이니? 아로아는 네로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인형을 주었는데 너 주려고.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우와, 너무 예쁘다. 정말 고마워, 네로. 네로는 인형을 주고는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로아의 집 창고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불을 껐습니다. 네로도 불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를 보자 소리쳤습니다. 네가 불을 질렀지? 좀 전에 네가 우리 집 근처에 있었다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사실대로 말해. 아니에요.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로아와 놀지 못하게 하니까 내게 안가풍한 거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로아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부자인 아로아의 아버지의 미움을 살까봐 아로아의 아버지 말을 믿는 척했습니다. 네로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네로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유 배달을 맡기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네로는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할아버지 약도 사드려야 하는데. 네로는 집집마다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파트라슈, 큰일이구나. 먹을 것도 없고 할아버지는 더 아프시니. 네로에게는 파트라슈만이 위로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자 모두들 들뜬 기분으로 음식 준비, 선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로의 집은 너무나 쓸쓸했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자리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돌아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네로는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파트라슈도 끙끙거리며 슬퍼했습니다. 이제 네로는 지쳐서 집에 돌아와도 할아버지의 인자하신 미소는 영영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네로와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자 이제 네로에게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네로는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일을 해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벌써 2달째나 집세가 밀려 있어. 돈이 없다면 수레라도 두고 나가거라. 네로는 울먹이며 사정했지만 집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라슈, 이젠 어쩌지? 네로와 파트라슈는 하는 수 없이 수레를 두고 올 수밖에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네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할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네로와 파트라슈는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네로는 파트라슈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파트라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젠 갈 곳도 없는데. 파트라슈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네로와 파트라슈는 날이 밝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파트라슈, 이젠 이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단다. 아쉽지만 우린 떠나야 해. 수레를 집세 대신 빼앗기고 네로와 파트라슈는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바로 미술대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네로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대회장으로 갔습니다. 파트라슈, 빨리 가보자. 1등을 하면 맛있는 걸 사줄게. 네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파트라슈가 불쌍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대회장에 모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곧 1등상을 받게 되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로는 마음을 졸이면서 1등 그림을 보았지만 네로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네로는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파트라슈, 난 이제 그림 그릴 자신이 없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로와 파트라슈는 어깨가 축 처진 채 힘없이 걸었습니다. 네로에겐 꿈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눈보라 속을 힘없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파트라슈가 지저댔습니다. 멍! 파트라슈, 왜 그래? 파트라슈는 눈 속에서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이 들어있는 지갑이었습니다. 아루아의 아버지 지갑이야. 몹시 찾으실 거야. 가자. 네로는 아로아의 집에서 아로아를 불렀습니다. 아로아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아니, 네로, 무슨 일이니? 들어오렴. 아저씨의 지갑을 주었습니다. 파트라슈가 눈 속에서 찾았어요. 제발 부탁이니 파트라슈를 돌봐주세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부탁합니다. 네로는 파트라슈를 두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를 따라가려 했지만 문이 닫혀버려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로아의 아버지는 네로가 주워온 지갑을 보며 네로를 미워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착한 네로를 괜히 미워했구나. 이 추운 날 어디로 간 것일까? 그때 문이 조금 열린 것을 본 파트라슈는 아로아의 집을 뛰어나왔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 다녔습니다. 파트라슈는 문득 성당이 생각이 나서 그리로 달렸습니다. 네로는 성당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 곁으로 가 혀로 얼굴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정신이 든 네로는 파트라슈를 껴안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는 루벤스의 그림을 그냥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그치고 달빛이 그림을 비춰 그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이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보기 위해 성당으로 모인 사람들은 네로와 파트라슈가 서로 부둥켜 안고 숨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로아와 그 가족은 성당으로 달려왔습니다.
네로의 모습을 본 아로아의 아버지가 울먹이며 마음속 깊이 후회했어요. 네로야, 아저씨가 잘못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할아버지 옆에 묻혔지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난 할아버지와 네로, 파트라슈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